어쨌든 아웃스탠딩이 종국의 스타트업이잖아요. 예. 스타트업을 주로 그렇죠.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왔는지. 사실 여전히 창업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고요.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집안 말아먹는다라는 게 있고, 실제로 말아먹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많지.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인식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정말 이제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때랑 굉장히 다른 것은 옛날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투자 생태계도 취약했었고, 지금도 걱정하지만 그때는 뭐 공포 수준으로 뭐 걱정을 했었고요. 그때는 VC 개념도 별로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굉장히 이제 토대라든지 생태가 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그런 그 시그널링은 요즘 스타트업 씬에서 카카오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해요. 카카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M&A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수백 개의 회사를 M&A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바로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창업자 출신이고, 이 사람이 수백억, 수십억을 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든지 창업자가 바로 내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극받고 또 창업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연쇄적인 효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더욱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본인은 그걸 또 취재를 했으니까 얼마나 또. 예,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창업자들이랑 인터뷰하면서 얼마 벌었다 이런 거 다 들을 거고. 예, 그래서 세상에 이제 뭐 와무장상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뭐 젊은 사람이라서 못할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게 취재했던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그래도 여기에 그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그런 좀 한두 개 정도 재밌는 거 좀 기억나는 거 있는지. 일단은 사실 스타트업 지금 현재 유니콘 기업이라는 회사들의 대표님들 거의 대부분 만나봤고요. 네. 그러네.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제 기억이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27살에 처음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제 2010년이었는데 그때 그룹폰이라는 해외 이제 유명한 전자상거래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지사장이 나랑 똑같은 27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자플래닛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알아. 나 심지어 그분 나도 알긴 아는데. 황희생 대표님이신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럽다, 질투난다 이런 거보다는 대단하다, 멋있다. 와, 어떻게 27살에 수백 명에 있는 외국 회사의 지사장이 될까? 좀 이런 삶은 좀 본받거나 아니면 배워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 만감이 교차했겠다. 그리고 교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옥에 들어가신 분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러네. 거기는 이제 투자 과정에서 투자 자료를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소진해버려가지고 그 투자사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사기를 친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몇 년 동안 지금 살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이 여러 명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교도소까지 찾아가려고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라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전우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못은 했지만 그분들이 또 용서받고 사회에 나서길 또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뉴스가 되니까 그렇죠. 좋은 것만 보는 거지. 근데 되게 안타깝고 되게 슬픈 것도 많이 봤죠. 네. 그러네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스타트업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뭐 제2의 뭐 IMF가 어쩐지 저쩐지 하면서 지금 투자가 움츠러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공공연한 그렇죠. 얘기인데 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어때요 요새? 일단 안 좋은 게 맞고요. 사실 많이 안 좋고요. 근데 또 스타트업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이제 스타트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막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치 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뭐 이런 거랑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걸어 다니면 뭐 좀 넘어져도 덜 아픈데 스타트업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는 속도도 빠른 거죠. 그래서 좀 확실히 그 좀 중기 단계 기업들 이제 막 돈 써야 되고 적자 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이제 후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됐고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긴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상에서는 좀 자극적인 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몇몇 기업들을 좀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뭐 어렵지 않은 건 아니긴 한데 그게 뭐 아주 심각한 수준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좀 굳건하게 그 설정이 됐고 무엇보다도 좀 국가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을 안 밀어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이제 정부라 하더라도 왜냐면 여기가 이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타트업이 대세고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다시 그 같은 경우는 학생들로 돌아가면 공무원이 돼야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사장님이면은. 사실 전 대부분의 사장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일주일에 70, 80시간씩 그 일하고 그리고 거의 개인 삶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늘 항상 노심초사해야 되고 월급 못 주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직장인이라고 편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직장인도 굉장히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비굴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서로의 삶이 뭐 이제 좀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서로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그 어느 것도 쉽게 이제 힘들다 뭐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또 공무원 말씀하셨지만 요즘 공무원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왜냐면 가장 화려한 그 20대 30대 큰 돈을 벌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연금 받고 그때 이제 비로소 안락한 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공짜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정답도 없고 그냥 자기 성향에 맞춰서 저는 의사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젊을 때 고생 좀 하고 리스크 테이킹 하더라도 좀 한번 뭔가를 이뤄보겠다라고 싶으면 이제 창업을 하는 거고.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대기업이나 그렇죠. 뭐 공무원 누가 뭐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이니까 가고 싶지만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되고 어떤 쪽에서 또 취업도 좀 어렵고 하니까 대안으로서의 스타트업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좀 뭐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뭐 학생들은 솔직히 대기업 다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중소기업 가기 싫으니까 스타트업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이제 리크루팅이 또 되는 거고 인력 유입이 되는 거고 여기서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가서 뭐 정말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 다 나쁜 거 아니고 되게 좋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뭐 그런 기업도 있지만 또 스타트업은 굉장히 이제 수평적인 문화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서로 막대하지 않고 되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만 되게 성장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걸 조직원들도 다 느껴요. 오늘 5명이었는데 한 1년 뒤에 뭐 20명 되고 이거는 좀 형용할 수 없는 굉장한 이제 쾌감이거든요. 그게 대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조직원 모두가 느껴요. 우리가 같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으로 오시라라는 이야기를 대기업 가는 것도 좋고 공무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저도 간접 경험을 했지만 뭐 대표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와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사회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올해 그 얘기들이 많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 쪽들 기사가 꽤 많이 나오는 게 그렇죠. 뭐 좀 어려운 말들 막 나오잖아요. 뭐 저기 로그인 월이니, 예. 뭐 하드페이 월이니, 뭐 이래가면서 그렇죠.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드페이 월에 성공한 유일한 뭐 이러면서 이게 나오는데 그럼 요새 분위기가 이렇다면 좀 될 것 같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되게 감개무량하죠. 사실 아웃스탠딩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유료화가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기성 언론사도 유료화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미디어 스타트업들은 유료화를 많이 장착하고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그리고 더 과감하게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게 기성 언론사가 하면서 사실 약간 힘겨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아요. 사실은 더 과감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뭐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과감하게 하고 싶지만 내부 구성원이라든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이제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또 유료화만이 답은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유료화뿐만 아니라 뭐 광고 모델도 도입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익 모델 다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또 유료화에 목맬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래도 성공을 했다라고 다 이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튼 최근에 뭔가 자포스팅? 그렇죠. 뭐예요? 자포스팅? 광고 모델이에요. 사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료화를 했다가 지금 수익 모델 다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가 맞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저도 이제 광고주들의 니즈를 맞춘 이제 그런 광고 상품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작년에 시범적으로 내놓았고요. 특히 이제 그 큰 결심이 필요로 했고 또 이제 좀 리스크 테이킹을 나름대로 한 건데 나름대로 이제 그게 세일즈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포부가 좀 구독 비즈니스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왔지만 구독만큼 이제 비구독에서 매출을 좀 만드는 게 좀 제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향후에 좀 굵직한, 그러니까 뭐 방향이라고 할까요? 당장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또 스타트업신이 모를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지금 제 가장 큰 KPI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구독으로만 아웃스탠딩 지금까지 운영됐는데 이제 비구독 쪽에서 이제 구독만큼의 매출을 만드는 게 제 KPI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구독자 수가 역성장을 해서 굉장히 이제 넷플릭스가 다급한 게 보이더라고요. 뭐 광고 넣는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다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넷플릭스처럼 큰 회사가. 근데 사실 이제 구독이 이제 멈춰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 빠지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테니까. 그래서 좀 그걸 보면서도 느낀 생각도 있고, 또 아웃스탠딩이 좀 스타트업 쪽에서는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광고 모델 처음으로 선보였고, 좀 올해도 여러 가지 지금 비즈니스 모델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많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채용 쪽에도 저희가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는 좀 뭐 스타트업 컨설팅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이제 좀 뭐 확신되진 않았지만 뭐 이제 벤처 기업을 위한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언론은 이제 기사만 써야 되고 콘텐츠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저도 고리타분한 생각이 빠져 있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자들은 당연히 콘텐츠에 몰입을 해야 되지만 기자 외 직군이라든지 대표는 과감하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좀 언론의 그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그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고, 근데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더 큰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좀 아웃스탠딩 이쁘게 봐달라. 네. 월 9,900원 예, 구독해주세요. 예. 아무튼 뭐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못하는 말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아웃스탠딩 모르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웃스탠딩은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미디어고요. 그리고 월 9,900원에 구독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라면 꼭 아웃스탠딩을 구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혁신 비즈니스와 IT 비즈니스는 이제 굉장한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 트렌드를 이제 리서치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아웃스탠딩을 구독해 주셔라. 그리고 제가 가장 못한다 아웃스탠딩 기자들 중에서 그걸 좀 홍보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거 뭐 신문 전면으로 나가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꿀인데요. 네. 자, 그러면 시대의 나우독 중 구독자 여러분, 아웃스탠딩 9,900원 잊지 말아주세요. 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